가장 풍미 검증받는 게 F16. 아니 그 F가 무슨 뜻이에요? 네? F. 아니 박사님 가면 돼요. 플라이? 깨라면 멈추지 않을 힘이 생겨 타오르는 열정이 우리에게 방위 산업에 관심 많은 아재들의 인문학 토크쇼 방산중년단. 네, 지금 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의 영혼의 단짝, 정영진의 중마고 밀리터리 덕후 장항준입니다. 아 밀리터리 덕후예요? 아니요, 그냥 한 거예요. 아, 이게 방산이니까. 네, 방산이니까. 예,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저희 채널에서 네. 반드시 모셔야 될 분. 아. 왜 이제 나오셨을까? 조금 네. 궁금해질 정도로. 네. 저희가 가장 첫 회 모셨어야 되는 분인데 그렇죠.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이분 네.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전쟁사. 아우. 네. 역사고전연구소 소장님이시죠? 임용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산중단단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위해 여기에 모였지 함께 펼치는 K방산의 꿈을 위해 나는 이제 노년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슬퍼지겠다. 중년단이라는 이름도 좀 슬프네. 아, 아니 뭐 사실 중년임 이제 몇 살까지가 중년이죠, 우리? 중년은 네. 사실 그냥 우리가 대충 생각해봤을 때 한 40, 50, 40대, 50대. 봐봐, 그러니까 벌써 잘리잖아. 네, 축하드립니다. 노년다. 근데 제가 박사님 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박사님은 군 복무를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저기 향토 사단 이거만 했어요. 아, 방위병. 네. 아, 방이시잖아요, 역시 마찬가지. 저도 방위 서희 선배님이세요. 저희 아. 선배님. 그래서 제가 아까도 90도로 깍듯하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름 자체가 방위 멋있지 않습니까? 방위산업청. 만기 전에 방위. 한 사람 나밖에 없네. 네, 저 군대. 어디 계셨어요? 공군 에어포스. 아, 복무 예. 기간이 좀 긴가요? 503기 30개월. 아, 30개월. 네, 30개월 했잖아요. 옛날에 다 30개월 아니었나? 에헤이. 저희 때 육군 26개월. 아, 네, 26개월. 넉 달 더 했습니다, 저희가. 음. 네, 그래도 공군이 뭐- 그만큼. 그래도 남한에서 태어나서 다행입니다. 네. 북한이면 10년이네요. 아니 뭐 남북 비교도 워낙 많이 해주시고 무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 저 박사님과 함께 일단 무기 혹시 만져본 거 뭐 있어요? 화기 개인 화기 같은 거. 개인학이 아니 박사님 가만 계세요. 우리 저요? 잠깐만, 예. 저는 많이 만져봤죠. 저는 K2 소총이 저희 이제 주 무기였고 K2? K2. 아, 소총 K2 만져봤습니까? 소총. 아, 그렇지. 저는 이제 군방위. 아 그래요? 네, 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기 좀 뭐지 81mm 박격포. 에이 아니 그게 거짓말하지 마. 아니야 그게 주특기였어. 진짜? 박격포. 박격포요? 팔 하나.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팔 포탄 하나라고 막. 해요? 네? 팔 하나라고. 팔 하나라고 그래요. 그게 옛날에 이거 재미없을 텐데 얘기해봐라. 옛날에 우리 이제 동기들하고 네. 이렇게 연병장을 가고 있었어요. 네. 가고 있는데 거기 병장 한 명이 우리 동기 중에 약간 어리버리한 애가 있거든. 야, 너 팔 하나야? 그런 거야. 근데 얘가 아닙니다. 근데 왜냐면 이 박격포를 들고 가는데 너 팔 하나 아니야? 팔 하나 아닙니다. 그리고 팔 두 개라고. 아이고. 그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 중년단 맞네. 네. 아재 개그. 여성들한테 인기 없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오늘은 무기 얘기 일단 워낙 재밌잖아요, 무기가. 무기 얘기 재밌죠. 남자들은 재밌잖아요. 네, 재밌죠. 저는 이제 그 M16 A1 네, 소총을 M16. 들고, 네, 그걸 들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공군이라 그런 개인 확인 별로 없었는데 늘 하늘에 F16 그건 네가 뭔 게 아니잖아요. 활주로 눈치였잖아요. 아니, 사실 말씀드리면 저는 활주로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대라 그냥 이렇게 박제가 아니고 전시되어 있는 거. 그건 뭐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본 비행기는 인천공항에서 본 게 다예요. 전투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그 전투기가 현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전투기 종류 모르시죠? 그 비행기? 아, 잘 알죠.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최강이다 하는 게 랩터 22, F22. 오. F22. 네, 근데 F22가 너무 돈이 비싸. 네. 너무 비싸가지고 네. 이게 조금 이 정도의 기량에 못 미치지만 네. 그래도 괜찮은 전투기를 하자. 그래서 F35. 오. 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품질이 검증받는 게 F16.
아니 그 F가 무슨 뜻이에요? 네? F. 플라이? 아 좋다 좋아. 아, 좋죠. 아유, 매끄럽죠? 매끄럽죠?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 아닙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전투기들이 다 파리들이란 얘기죠 지금. 그렇죠, 다 플라이. 아, 큰 플라이다. 파리죠, 큰 파리. 큰 파리들이다. 큰 파리. 네, 큰 파리. 비싼 파리, 좀 더 비싼 파리, 저가 파리. C 앞에 붙는 건 뭔지 알아요? 시? C. 시뮬레이션? 야 시뮬레이션 S잖아. 아, 시뮬레이션 S야? 아 정말. 그렇구나.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런 무식함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명환 박사님이 나오셨을 알겠습니다. 텐데 네. 자, 일단 인류의 무기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좀 보자면 원래 이제 인류 최초의 무기라고 하면 뭐가 그래도 제일 무기였을까요? 뭐 짱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돌도끼, 네. 또 구석기, 뭐 네네네. 짱, 속된 말로 짱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아 있는 게 돌이에요. 그러니까 아, 사실 따지고 보면 나무로 만든 게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이제 보존이 안 되니까 네, 지금까지. 그렇죠. 예를 들면 대나무 열대에 살면 그러네. 대나무 꺾어서 창을 만들겠어요? 돌도끼 들고 싸우겠어요? 그러네요. 오. 남아 있는 게 돌이다. 여러분 이래서 지식인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박사님 얼마나 정말 많이 배웁니다. 시작하자마자. 아마 나무나 뭐 돌도 좀 있었겠지만 여튼 뭐 그런 게 이제 인류 최초의 아마 무기가 훨씬 됐다고. 가볍고. 그렇죠. 네. 다루기도 쉽고 그다음에 그렇지. 뭐 깎거나 뭐 이런 것도 훨씬 그렇습니다. 더 편했을 테니까. 그래서 네. 사실 돌이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예를 들면 돌을 깎아서 나무에 묶어 창을 만들었다. 음. 끈으로 묶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제대로 부러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나무로 찔러든 게 훨씬 낫죠. 그러네. 그렇지. 그러나 이제 나무는 이제 지금 남아 있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나무인가? 남아 있지 않아. 나무 있지 않다. 다만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맹수랑 싸우거나 네. 동물들하고 싸울 때는 네. 나무가 이제 좀 강철이 왜 중요하냐면 뼈나 이런 걸 뚫잖아요. 네네네. 동물들도 머리가 크잖아. 네. 그러니까 곰을 막대기로 때려갖고 뭐 안 되지. 안 되죠. 먹히긴 하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강탈을 위해서는 네. 돌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특수한 무기였다고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제 나무와 돌 뭐 이런 거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좀 무기다운 무기는 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네. 이제 돌과 나무의 시대. 돌과 나무. 네. 그 다음에 이제 쇠의 시대.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약의 시대. 네. 그렇게 얘기하군요. 그렇게 크게 볼 수 있고. 네, 근데 쇠를 이게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인류 역사상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발전이 돼야 이제 쇠도 등장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얘기가 이제 하나하나 주제가 진짜 다 긴 주제들인데 네. 쇠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철이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철을 재련을 해서 철기를 만들려면 1500도 이상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불을 떼운다 그러면 나무를 하든 네. 뭘 하든 그냥 자연 재료 가지고 불을 내면은 1500도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청동기를 먼저 쓰게 된 거예요. 청동기는 800도 정도에 녹거든요. 근데 청동 재료인 네. 구리하고 주석은 귀해. 지금도 귀해요. 그래요? 아, 그래요? 철보다. 비싸죠. 네. 비싸고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귀해. 주석은 더 없어 이건. 청동검 이렇게 막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되게 둔탁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약간은 이제 둔기 같은 느낌도 맞아요. 이렇게 칼 같지가 않고 때리는 걸로? 때리는 걸로.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또 기술이 네, 결국 네. 나중에 또 기술 싸움인데 네. 그 병마용에서 나온 칼 같은 경우는 그 땅 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네. 녹이 하나도 안 쓸 정도가 아니라 방금 꺼낸 면도기처럼 날이 살아 있었어요. 와. 그때 시대에. 네. 그 진시황 병마용 발굴했을 때 네. 쇠라면 이게 녹이 쓸어서 이렇게 그렇지. 성체도 알아볼 수가 없을 텐데 아. 꺼내고 보니까 날이 살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뭐지 전화번호 놓고 그어봤더니 14장이니까 15장. 진짜요? 와. 그래서 지금 칼보다 훨씬 더 예리한데. 그래 저도 실험해봤어요. 신문지 놓고 네. 커터칼 면도 네, 사가지고 네, 네. 뭐 진짜 이렇게는 아니고 그냥 쫙 그어봤거든요. 네, 네. 한 진짜 14장, 15장이 지금 현대 평균치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청동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아까 네. 둔탁하다고 하셔서 네, 그런데 네. 실제로는 이제 나오는 것마다 품질이 많이 다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들기 힘들잖아. 재료가 네, 없으니까. 네, 네. 금속 중에서 가장 흔한 건 역시 쇠예요. 뭐 네. 이렇게 자석으로 모래 걸고도 나오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재련을 안 하면 못 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1500도를 만드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용광로를 만드는 거죠. 용광로. 이 풀무지를 하는 아, 거야. 네. 그렇게 돼서 산소를 공급해서 인위적으로 해야 1500도가 올라와요. 아니 그러면 그 용광로도 쇠로 만들어, 철로 만들어. 아까 이제 흑독이 요즘 말로 하면은 흙이야. 참 무식합니다. 세라믹. 세라믹. 아, 세라믹? 예, 근데 제가 용광로라는 건 좀 무식한 표현이고 옛날 말로 가마죠, 가마. 그렇죠. 가마. 세라믹으로 처음부터 가마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남 탓하긴 하니까 최고입니다 정말. 네. 저게 최고의 무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 맞습니다. 인류 최고의 무기 남 탓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 철기 무기로 만들었고 철기가 이제 가장 강력한. 네, 그렇게 되니까 보편성이 있으니까 네네네. 모두를 무장시킬 수가 있고 네. 청동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철기의 시대가 오래오래 오다가 네. 한 뭐 12세기, 근데 보편화되는 건 거의 이제 15, 16세기 와서 네. 이제 총 화약 나오면서 화약이 이제 좋죠. 화약이 이전부터 있지만 네. 총이라는 게 이제 보편화되면서 네. 화약의 시대가 오는 거죠. 음. 그래서 병기를 크게 나눌 때는 냉병기와 열병기로 나눠요. 아.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그냥 화약이에요, 화약. 냉병기와 어. 열병기.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칼창 이런 건 다 냉병기. 네. 그리고 이제 화약을 쓰기 시작하면 열병기. 어. 그래서 이제 핵폭탄까지.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무슨 레이저 무기 같은 걸 막 개발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또 뭐 봤어. 아니 그 레이저가 한 번 쏘는데 되게 돈도 적게 들고.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빛병기인가요? 광병기라고. 광병기. 그럴 수 있잖아. 그 뭔가 이렇게 폭발시키는 거는 이제 열병기. 네. 그다음 다음 스텝이 이제 네. 저 광병기. 광병기. 네. 우리는 방산 중 단단한 대한민국 법이 산업을 위해 여기에 모였지 함께 펼치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긴 바뀌는 시대예요. 네. 이게 디지털로 오면서 네. 이제는 아마 이제 레이저라기보다는 이 무인기, 이제 로봇 저런 이렇게 거. 돼서 이제는 아마 이제 앞으로는 크게 나누면 인간의 시대와 로봇의 시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로봇이 전쟁을 하는 거죠. 네. 맞아. 로봇 실제로 아직까지는 지금 전쟁터에 막 투입되지는 않지만. 아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 지금 이번에 뭐 드론 얼마나 같은 거. 드론이 막 그래. 활약을 드론은 하는데. 그렇지. 네, 그리고 사실 고급 드론, 좀 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드론도 이미 다 개발이 됐는데 네. 아직은 사람들이 로봇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거부감 정서적 있죠. 거부감이 있죠,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요 모든 무기가 나왔을 때 다 그랬어요. 네. 대포가 처음 나왔을 때 네. 저 너무 비인도적이다. 너무 비인도적이고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그래요? 쓰지 말자든가 쓰지 말자. 국제 협약을 걸어 제한을 하자 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지켜지냐고. 그럼요. 근데 아직은 정서적 거부감이 있지만 네. 결국은 로봇 시대로 갈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개발된 수많은 무기들 가운데 우리 박사님 보실 때 이거야말로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지점들이 있습니까? 뭐 그것도 사실 한도 끝도 없는데 네네. 저는 이제 역사학자니까 네. 단순히 전술 이런 걸 떠나서 어떤 국가 체제,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관점이 다르죠. 네네네. 그러니까 무기 전문가 분이 네네네. 보시는 거하고 저처럼 그냥 역사 전문가 입장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좀 크게 국가 사회 제도까지 다 바꾸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냉병기 시대의 혁명은 활이었어요. 활. 그러니까 사회적 국가적 영향력을 준 무기가 뭐냐 하면 활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의외로 여권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네. 동물이 등치가 큰 놈들은 좀 느려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겠죠. 안 뛰어다녀도 되잖아요. 네. 작은 것들은 다 빨라요. 잡기 네. 힘들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쥐를 못 잡죠. 쫓아가서 쥐를 어떻게 잡아? 네. 새 어떻게 잡아? 네. 그러니까 뭐다 들소, 뭐 사슴 이런 거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잡아야 돼. 네. 네. 그런데 잡기 쉬운 건 사실 조금 옆에 있는 조그만 것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계절적으로만 잡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함정 파고 이래야 되니까. 네. 근데 일상에 있는 이 자잘한 것들을 잡는 걸 못 잡았는데 활을 만들었더니 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쥐도 잡고 토끼도 잡고. 활로? 그렇죠. 와, 활로 그거 잡을 수 있나? 쥐를 잡아요? 활로? 이렇게 하고? 사람이 다 머리가 있어가지고 뛰어다니는 걸 잡는 게 아니라 새가 앉아 앉아 있을 있을 때 쥐를 먹이 뿌려놓고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잡죠. 그래요. 인류의 그 식량 문제든 하여튼 인류의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꿔준 네, 게 왜냐면 활이다.
예를 들면 코끼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네. 그거가 냉장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끼리가 뭐 날이면 날마다 있냐고. 그러니까 만약 이게 역사에도 이런 게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끼리를 15마리를 잡았다고 쳐요. 네, 1년에. 네, 네. 뭐 한 마리에서 고기가 400kg 나와. 네. 그럼 15마리, 4톤. 네.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니까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거짓말이죠. 네, 그쵸, 안 그쵸, 된다고 그쵸. 이게. 그럼 상하니까. 그리고 걔가 잡히가 15마리가 잡혀도 3월에만 잡힐 수도 있어요. 다른 때 이동해요. 아, 그럼 코끼리 잡을 때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한 며칠 동안 코끼리 먹다 토해요. 근데 물려가지고. 네. 사실은 더 위험한 게 있어요. 네. 코끼리를 잡아 놓잖아요. 네. 늑대, 들개, 아, 다 와. 그러니 결국은 한 끼예요, 한 끼. 아. 한 끼 빨리 먹고 돼요. 코끼리가 한 끼야. 아, 물론 뭐 좀 이렇게 뭐 구워서 네, 뭐 네, 이런 네, 방법이 네, 있긴 네, 하겠지만 네, 네. 결국 지속성이잖아요. 오래 먹는 게, 내가 한 그쵸. 번에 배 터지게 먹는 거보다 매일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하지. 그런 점에서 새와 쥐와 뱀과 토끼가 우리에게 일상을 살려주는 거죠. 아, 예. 거기에 이제 활이 큰 역할을 했고 네. 전쟁에서도 활이 꽤나 전력을 아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데 영향을 많이 좀 주죠. 네. 아무래도 원거리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나중에 총하고도 같은 건데 이거 몽둥이 두고 싸울 때는 네. 사람의 체격이나 기술에 따라서 무제한 불평등이 일어나 버립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죄송한 얘기지만 김도환 선생님이 여기 있다. 네. 우리가 다 덤벼도 이기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급이 달라요, 급이. 그렇지. 근데 이제 활 같은 거는 네. 여자도 쏠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총 얘기할 때 총이 네네네네. 기사와 일반 병사는 거의 정말 엄청난 차이인데 네. 총이 평등하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아. 20년 훈련한 기사를 소년이 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린애도 죽일 수 있어. 근데 사실 요게 제일 먼저 벌어진 게 활이었어요. 물론 생각처럼 쉽진 않죠. 네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훨씬 더 보편화를 시킬 수 있게 되고 전투가 결국 집단인데 네. 집단이 칼 들고 나갔을 때 백병전 이게 쉽습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멀리서 활을 쏜다 그러면 네. 굉장한 뭐라고 이걸 평등이라고 해야 되나 균일성이라고 네. 해야 될까? 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면 활은 진짜 무서운 무기인 거 맞아요.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다가 갑자기 내 몸을 팍 뚫어버리는데 이게 활끝이 화살촉이 팍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안 나와. 아, 그냥 끝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죠. 그냥 뽑을 때 그냥 뜯어서 뽑아버려야 돼, 살을. 그 무서운 그래서 무기죠. 실제로 어떤 전쟁이 영화에서는 솔직히 네. 활로 너무 많이 죽이면 재미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활은 보통 우두둑 죽고 그쵸. 그러니까 뭐가 크로즈비 안 돼. 비오듯이 쫙 크로즈비 안 돼. 그 주인공은 항상 이걸로 해결하는데 그리고 막 이렇게 마지막에 꼭 주인공이 이렇게 딱 단기 필마로 네. 활을 한 40방 맞아야 돼요. 그게 비주얼이 좋거든.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그래서 고슴도치처럼 딱. 그래서 근데 그 실제로 비주얼이 좋아요. 전쟁에서는 활이 사람을 더 많이 죽이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 우리는 흔히 뭐 일본은 맨날 뭐 이거잖아요. 네. 실전에서 칼로 죽는 사람 거의 없고 아. 일본도 활로 죽는 비율이 두 배가 그래요? 넘습니다. 활이 뭐 압도적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잘 쐈던 건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한나라 기병하고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네. 3명에서 100명을 해치웠어요. 3명이서? 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칼 갖고 싸우면 네. 어느 정도 상대가 훈련됐다고 할 때는 못 체력이 이기죠. 떨어져서 못 예, 이기죠. 예, 예. 진짜 100명 못 이겨요. 네. 근데 이거는 말 타고 이걸 쏘니까 어, 훨씬 더 많이 죽이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아까 활이 평등하게 만든다고 그랬는데 네. 평등하게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고수는 또 부욱 더 많이 떠요. 아무리 아무리 이거 잘하던 네. 내가 100명을 어떻게 죽이냐고. 그렇죠. 근데 활의 고수는 또 100명을 죽일 수 있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평등한 동시에 격차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전술의 개념을 다 바꿔요. 근데 그렇게 스키타이나 저기 유목민들이 활솜씨가 뛰어난데 네. 우리나라 몽골 때 가서 시합한 걸 보면 공동 우승이거나 1등이거나 이 수준이에요. 시합도 했었어요? 네, 시합도 하죠. 황제 앞에서 뭐 활쏘기 시합도 하고. 근데 잘 우리는 쐈구나. 왜 잘 쏘지? 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도 양궁 잘하는 거 그거 보면 왜 신기해. 양궁 사격 우리나라 강국이에요. 왜 잘하지?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네. DNA에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지나가다 다람쥐다! 그럼 다 돌을 들어. 해다! 다 돌을 들어. 일단은 뭔가 맞추겠다는 어떤 그 세포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요즘 어린이들은 다람쥐다, 귀여워. 이러지만 옛날 어린이들은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돌 딱! 무조건 돌부터 찾는군요. 돌부터 잡죠. 무조건 맞춰야 되겠다. 반사적이에요. 그럼 설득력이 좀 있네. 예, 예.
활이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러니까 병력을 늘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무사나 기사를 백병전 훈련시키는 것보다 네네. 활을 가졌을 때 이게 군인으로서의 어떤 파괴력과 능력이 올라가죠. 연습도 훨씬 용이하죠. 네, 그렇죠. 체력이 크게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일반 조선인 민병대인데 주로 활쏘기 연습시키거든요. 네. 왜냐면 이걸 하려면 네. 이걸 진짜 용감하게 하려면 네. 7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방패 주고 이제 집단전 네, 정도 예. 하는데 이거는 훨씬 거의 기사 한 명의 몫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전쟁의 개념도 달라지고 병력을 동원해서 네네. 사람을 조직해서 군대를 만드는 게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획기적으로 더 바꾸는 게 총이죠. 그렇죠. 총. 총이 대충 한 15세기쯤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약 무기는 훨씬 더 전에 나와요. 네네네. 우리나라 신기전 같은 것도 네네. 있는데 이제 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는 이제 보통 13세기쯤부터 나오는 것 같은데 보편화되는 건 이제 14, 15세기 지나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총이 중요한 건 두 가지 측면인데 네. 방금 활이 어떤 민병대도 군대로 만들 수 있다. 여자와 아이도 3주만 훈련시키면 네. 기사를 죽일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측면과 네. 이제 국가라는 부분에 네. 두 가지인데요. 3주만 훈련시키면 여자도 군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병력 동원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국가라는 것의 역할이 달라지게 돼요. 국가의 역할이? 그렇죠. 국가가 네. 행정력을 가지고 네. 조직하고 그리고 이제 보급 물자라든가 군수를 대주면 100만 명의 군대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막 기사들 이게 뽑아갖고 걔네들한테 말 주고 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운동할 때랑 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국민, 그리고, 예. 국민 아주 개병제가 그렇죠. 나가고. 국민 개병제가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권력은 사실 무력에서 나오거든요. 네. 무력이 꼭 힘으로 뺏어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지켜준다. 이게 모든 국가 사회 조직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네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 옛날에 저기 시장에서 이게 힘쓰던 분들 네네네. 다 조건이 여기를 지켜준다잖아요. 아, 그렇죠. 내 나와 빨리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보호가 모든 권력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이제 시민들이 총을 들게 되니까 뭐 기사, 영조 내가 우리를 지킨다. 당신 없어도 돼. 큰 의미가 없어지는 예. 아. 그 대신 이런 시민군은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력, 관력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중앙 집권형 네. 국가들이 이제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래부터 좀 그랬지만 유럽 같은데 절대주의가 나오고 하는 데는 이 화약 병기나 시민 개병제로 바뀌기 시작하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밀리터리 쪽을 하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역사를 할 수밖에 역사로 할 없네요. 수밖에 편집들이 답장 부대를 만들어 운송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시 이쪽 가족들한테 또 안심하라고 편집 부대가 또 있어. 우리가 아이고. 그래서 참고로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우병을 했습니다. 군우병이 뭐예요? 그 우체국, 그러니까 우편물. 나 처음 들어봤어. 우리가 당산 중단단 대한민국 법이 산업을 위해 여기에 모였지 함께 펼치는 K-방사대